자, 39번. 인수형. 예, 허위 전세 계약서로 경매에서 배당받고 우리 차원입니다. 차원 집안. 서울수 보니까 이런 게 나오다. 2명의 징역 10월, 4명은 집행유예 선고. 이게 뭐냐 그러면은 소액보증을 받으라고 IMF 때 아파트에다가 세입자가 4명 들어온 거예요. 4명 다 배당 조항입니다. 소액보증 받아달라고. 소액보증 받아달라고. 판사가 뭐냐 했더니 우리 세입자입니다. 총각 처녀, 가부 호래비 4명이 34평 아파트에 2천만 원씩 줬다고 소액보증 받아간다고 앉아있는 겁니다. 배당 요구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재판정에서 여기가 둘이 닦아 넣기라 하고 이래 된 거죠. 쉽게 말하면. 물어봤어요. 화장실 어디고? 다 그림 그래? 이래가지고 화장실부터 그림을 그리라. 네가 사는 대로. 노가지 생기네. 거기 다 틀려. 호래비는 화장실이 어디 있고 가부는 화장실이 있다 크고. 그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진주시 하대동에 경매가 되는데 세입자가 1,500짜리가 4명이 들어옵니다. 4명. 비슷한 날짜에. 들어오면서 배당 요구도 비슷하게 해주고, 자, 조그마한 집에 이렇게 4명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매되기 조금 전에, 그죠? 경매되기 한 달 전에, 6월 달에 경매되는데, 한 달 전에, 2달 전에 4명이 시에를 들어옵니다. 이 맞아면 이 사람들은. 소액보증금 돌아이 말이죠? 이런 거는 경매 방해죄, 소송 사기죄, 이렇게 걸어가지고, 잡혀갈 수 있다. 조심해야 돼. 자, 31에 3. 그럼 이런 가장 임차인이 있을 때, 은행에서는 가만히 있느냐? 안 있습니다. 막 조사를 합니다. 그죠? 허위 계약서인지, 우짠지, 막 의견서를 넣어요. 은행에서. 의견서를 씁니다. 이 사람들은 뭐, 어짜고, 경매에서 1번부터 쭉 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저는 여신 갈 때 여기 제일 힘들었어요. 예로 강남에 아파트가 경매가 되는데 방이 4개입니다. IMF 때 그때 소액보증이 2천만 원이었어요. 서울에도. 그럼 뭐 4명이 다 파가면 8천만 원 뺏기는 거예요. 은행에서. 설득 잘하는데 아니 4명이 들어와요. 배당 받겠다고. 그럼 은행에서 어떻게 됩니까? 8천 뺏기고 은행에서 배당을 받아오면은 위에 상사가 좋다 하면 싫다 합니다. 정말 저거는 몇 개 나오면 8천 뺏기도 그냥 들렁다 두고 옵니다.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이제 배당 배제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래갖고 4명이 8천을 주었는데 나는 10원도 안 주고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아이고 쟤는 황차랑은 유능한 사람이고 저 김차랑은 다 뺏기는, 저거는 맨날 뺏기는 게 1년 동안 보기에는 쫙 보기에는 거의 뺏기는 팀이고, 환경지는 계속 임금 채권도 거의 다 구별하고 가당임차도 다 제끼고 다 받아오고. 자, 그런 겁니다. 그때 쓰는 이 표입니다. 이 표가. 그래서 이제 예로 이 와이프가 부인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아는 인천에 있는데 강남 아파트 전세 들어왔대.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아도 안 보고. 그죠? 이런 걸 따지고서 한다니. 그래서 가장 임차인 크는 것은 은행에서도 참 골치 아프지만은 배당 배제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이게 많이 걸리면은 형법 315조 경매 방해죄 그렇다. 자, 인천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인천에서 자, 잘 봅니다.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 보니까 선순위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있잖아. 그러면은 자, 사모님 허위 이 허자 빠있네. 허위 임대차 계약서 작성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것처럼 법원에 신고하는 경우에 경매 방해죄가 생각된대요. 자, 주문봅니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에 구금된 거는 40일을 유행해 사용한다. 자, 이 뭐냐 하면 1억 5천짜리를 세방전지에서 경매를 넣으니까 옛날에 배우자 있죠. 와이프가 전세가 1억 5천 있다고 이 이야기를 계약서를 만들어 넣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방전지에서 경매 넣은 게 1억 5천 있다고 떠들이 삐니까 이거 안 팔려요. 그래서 싸움 붙었어요. 붙으니까 법원에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서 넣었구나 이래갖고 그럼 이 교도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바로 바로 된 겁니다. 현장에서 구속되고 10개월 살고 놓은 겁니다. 1억 5천 가지고. 자, 그래서 법원에 배당 요구 서류를 낸 사람은 이렇게 구속이 돼요. 만약 안 내고 만만한 사람은 조금 되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서류를 낸 갔는데 전세가 2억이다 3억이다 5억이다 낸 갔는데 거짓말 같아. 그럴 때는
요거를 30일에 5를 크게 글자 크기를 200을 해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대문 앞에 살 잡아였습니다. 알겠어요? 이 거짓말 해가지고 법원에 너가 1억 5천에 10개월이니까 얘로 3억 것도 뭐 20개월 사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러면은 20개월이나 교도소 가야 된다고? 좀 생각 다르죠? 그러면 조금 이 추운 날에 가려고 하면은 조금. 자, 그래서 요거 30일에 5는요, 선순인자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요거를 갖고 자꾸 언급을 하면 됩니다. 혹시 만약에 허위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가지고 대항력전을 했을 때는 경매방해죄가 되고, 전에 1억 5천을 한 사람이, 요 1억 5천입니다. 1.5 선순이라고 주장. 이 세방전지입니다. 세방전지라고 그 옛날에 오켓터 전지 하는 그 회사에서 주장해가지고 이 걸린 겁니다. 나 이혼했는데 뭐 사면서 막 이렇게 거짓말 해갖고 이래갖고 막 서류 넣어가지고 이제 막 뜨더라고. 뒤에 보면은 이렇게 막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대항력 있는 가장임차인을 이렇게 색출하는 것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 방어를 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위장임차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임차인의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를 받은 중간일자에 거액에 설정이 되어 있다 하면은 위장이라 하는 심정이 많다. 최우선 순위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데 후순위 건재당권자가 은행이고 그 건재당권 액수가 거액인 경우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은행권에서 정원 대출했다면 거의 100% 위장임차인이라고 판단하면 된다. 전입신고 되어 있는데 후순위 건재당권자가 은행이고 그 건재당수가 거액이다. 아까 산업은행의 경우가 좀 그런 게 좀 들어갈 수 있겠죠. 전입은 되어 있는데 만약에 말을 안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말을 했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싸움 붙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법정에서 웃지 않을 거면요, 자금 비동을 제일 많이 따집니다. 너가 전세를 5억 줬다 그러면 5억을 진짜 내놔야 겁니다. 계좌 다 내놔야 됩니다. 해야 되지. 나 괜찮아 5억 준데 그런 건 인정이 안 돼요. 안 되고. 그래서 여기 쭉 읽어보시고, 소유자가 취득하기 얼마 후에 전입신고가 된 경우 등기부 등본에서 또 채무자 소유자 막 따질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그러면 은행에서 배당 배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은행 가면은 이런 서류 좀 봅시다. 그러면 은행에 서류가 있어요. 그럼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임차인을 이제 확실히 찾아내면은 당신은 경매방해죄로 아까 1억 5천인데 몇 달 징역 갔다고요? 10월 갔어, 10월.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내면은 아주 대박이 될 수 있다.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런다. 산업은행에 예로 그게 보니까 20억이 대출 나왔는데 누가 전세가 7억이 딱 하더라. 만약에 그럼 사람들이 떨어져도 막 기다리죠. 7억이 선수는 크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 낙차 받고 얘로 20억짜리인데 7억이 딱 해서 내가 한 10억에 낙차 받고 나중에 법정에서 따져보고 자금이동을 해보니까 아니라 그러면 7억 버린 거죠. 그래서 선순위 전입자가 대박이 될 수 있고 피박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잘하면은 정말 매덕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를 주판 잘못 나면은 또 매덕 까볼 수도 그래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부를 좀 깊게 하셔가지고 선순위 전입자가 있는 거는 안 들어옵니다. 잘 안 팔려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 또 확인해서 들어가면은 정말 인생에 큰 뒷점을 할 수 있다 보입니다. 좋은 수익을 이해가시죠? 네. 자, 오늘은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 한시바이네 너무 했다 이죠? 선순위 임차인 이 유형이 한 31가지 있는데 좀 더 있어야 있는데 너무 많이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대강 한다고 행기 또 이런. 그래서 잘 찾아보시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잘 찾아내면 대박이 될 수 있다. 알겠죠? 네. 자, 마치겠다.